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유 공유자산 취득 특례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처분 계약의 원칙,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일반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여기서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은 행정재산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성립하지 않을 테고, 일반 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한테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경쟁에 붙이게 되면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대방에게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되겠죠.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재산들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기가 재산을 어떻게 판매하든지는 자기 마음이지만,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경쟁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계약의 성질, 목적이라든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지명경쟁이라고 합니다.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국유재산법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특례 내용을 한번 보면은 먼저 구분을 했습니다. 본래는 왼쪽에 이제 전국이라고 굳이 표현한 거는 특별하게 지역 제한이 없고, 어디에 있는 그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든 간에 관련 법조문을 받아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그런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한정해서 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국유재산도 왼쪽에 있는 전국에 포함이 되니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서 매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은 별도의 그런 특례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조문을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인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조문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때는 조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적용 제외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런 데 보면 일반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공개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을 이제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외 조항인 거죠.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거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면 이런 법률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 법에서는 없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약간 특별법적 성격이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이제 적용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밑에 있는 3, 4, 5, 6, 7은 이런 법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토지가 될 텐데, 토지들을 공급하게 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은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지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법을 적용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렇게 되어 있고, 매각의 주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경우에는 5개 주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이는 국유재산이겠죠. 또 국유재산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중앙관세의장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을 수 있죠. 또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장도 포함이 됩니다. 지방공기업의장도 포함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각 주체가 되는 겁니다. 대상 재산을 한번 보면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매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 이것을 합쳐서 토지 등이라고 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그냥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상,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누구냐면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아니라 좀 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격을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외국 투자가가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 이상만 되면 되는 것이지만 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국유재산 같은 것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조건을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니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수의계약 체결로부터 5년간 최저 외국인 투자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런 국유재산을 취득한 다음에 바로 그 지분을 한국 기업에 매각해버린다면 그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매각했다고 보기 좀 힘든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5년간은 30%의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주체들은 외국인 투자 기업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매각 대상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표현은 비슷합니다만 입주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고 이렇게 했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그래서 똑같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 이상이면 됩니다. 강원도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인가 있죠. 거기에 있는 토지를 외국인 투자 기업이 매입할 때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 이상이면 됩니다. 니은에 매각 후 5년 동안 상기 비율을 준수할 것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자유구역은 특이한 그런 개발사업 시행자. 경제자유구역은 이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주체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개발사업 시행자라고 합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이한 건데 요즘 유턴 기업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기업, 국내 복귀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 토지 같은 것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다면 말입니다. 밑에 이 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런 법 조문이 없습니다. 약간 어떤 루폴이라고 하나요? 좀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경우 최저 외국인 투자비를 산정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끝이 없는데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자기 사업 부지 인근에 국유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하고 싶은데 우리 순산 국내 기업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 회사가 외국에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해외 투자 나가는 것은 신고만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100억짜리 자본금 100억짜리 회사를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다시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니까 미국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다 외국인 투자를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세법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말자는 조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국외 투자,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인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런 내용인데 이런 조항이 경제자유구역에는 없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좀 어떻게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최저 외국인 투자 비율 적용 제외 요건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는 최저 외국인 투자 비율 30% 그런 요건을 내세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타이트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를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본래 외국인투자 비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적용 제외 요건을 둘 필요가 없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인 경우에는 30%가 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번은 이게 현금 지원 관련 내용인데, 고용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은 외국인투자 기업인 경우에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 아니더라도 인정해 주자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개별형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 요건, 이것은 외국인투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종합휴양업이라든지 이런 업종은 대표적으로 2천만 불, 200억 이상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 외국인 투자 기업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 비율은 3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 금액이 큰 경우에 그럴 때 예외를 인정하자는 거고, 3번은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 수반 사업, 아주 첨단 기술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면 30%를 고집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고, 4번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등에 기여를 하는 사업은 예외를 인정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있고 실제로 이거를 적용받아서 그 수의계약에서 매입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런 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잘못이 있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대금을 체납한다든지 거짓으로 했다든지,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든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적용 예외를 인정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해당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라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해지하고 해제의 차이는 이렇게 민법이나 이런 데 나온 얘기인데 한번 차이가 뭔지 찾아보시면 되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는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특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내가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지자체가 예를 들면 돈을 돌려주고 그 소유권을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등기를 하는 것을 특약 등기라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특약 등기 조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넣은 것은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보면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것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없는 내용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약간 사족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이런 법이 들어갔다고 해서 또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 벌칙도 있습니다. 최저 외국인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저 외국인투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자, 이런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비슷하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매라고 이제 제가 앞에서 특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환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매의 그런 기본 개념은 민법에 주로 나와 있는데, 환매의 의의가 뭐냐면은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가지고 있게 된 때는 그 말입니다.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에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음. 이걸 일일이 다 법 조문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실제로 종종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어떤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 그 회사가 실제로서는 그런 사업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땅만 좀 저가로 매입해서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특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그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 그렇거나 아니면 그 토지를 부당하게 차익을 남기고 다른 데 매각을 한다면 그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바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제도, 그걸 환매라고 하고, 환매 특약 그렇게도 하고, 이런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고, 이것은 또 너무 오랫동안 그런 제약을 걸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5년 이상은 환매 기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5년간은 적어도 구속을 할 수 있는 거죠. 환매 등기는
매매 계약을 할 때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고, 환매 실행은 보면은 환매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예를 들어서 5년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환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또 이 환매 특약 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라고 해서 등기관이 환매 특약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 비용, 환매 기간 이런 것들이 있고, 환매 특약 등기를 할 때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본 등기로 하지 않고 부기 등기로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매 특약이라는 것은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5년 이상은 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요즘은 이 용도 지정 매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인데 보면은 국유재산 용도 지정 매각이 있는데,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음. 또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이건 좀 더 문신의 폭이 넓은 겁니다. 10년 동안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항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고,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정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행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계약의 해제 사유는 앞에서 좀 약간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국유재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용도 지정 매각 조문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매매 계약의 해지 사유도 조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오래된 기사가 아닌데, 매경에 보면은 우리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캠코의 위탁 부동산 매각 현황을 한번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국유재산법인데 보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의계약을 이게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국유재산 위탁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국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잠재적 경쟁 입찰 참여자들을 배제한 채 제한 경쟁으로 일관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과도한 특혜가 아닌가, 그런 쪽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또 많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여기선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죠.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는 그 매각의 주체가 이제 공기업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이 JDC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버자야 제주 리조트, 이 말레이시아 계통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그런 토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환매 특약을 한 거죠. 환매 특약부 매매되어 있고, 그 밑에 환매 특약, 이런 것은 이제 2-1 이렇게 해서 이제 분등기라고 하지 않고 부기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환매 대금이 720억 이렇게 토지를 수의계약에서 매각을 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은 환매 특약부 매매되어 있고, 소유자 버자야 제주리조트 주식회사. 근데 지금은 빨간 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이유는, 이것은 매각하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이제 완전하게 제주 버자야 리조트 회사 소속이 됐기 때문에 이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겁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매각한 그런 사례입니다. 토지가 9,911제곱미터, 꽤 큰 토지였고 지목이 대지입니다. 이 토지는 주식회사 세가사미 부산, 일본계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금액도 1,100억이 넘는 그런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용도 지정 매각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이 규정에 어거 본 재산의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는 본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2013년 7월 5일 부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해야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용도 지정 매각의 그런 사례고요. 실제로 이 이후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이 세가사미 부산이 호텔을 신축하지 않아 가지고 용도 지정 매각에 의한 권리를 행사를 해서 다시 소유권이 부산광역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제조업인 경우에는 크게 중요성이 없습니다만, 특히 강원도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업종이라든지 휴양업이라든지 호텔, 콘도 이럴 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사례를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레고랜드 관련해서 같은 동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LL개발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강원도에서 이렇게 토지를 상당 부분 현물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례가 될 겁니다. 이것으로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수의계약 특례 관련 조항을 모두 마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